안녕하십니까. 서울 개인택시 바람소리TV 이영식입니다. 저는 차준선과 함께 12명 전현직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이번 메간매직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가 광역수사대의 수사가 제대로 탄력을 받았다고 지난번 방송에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 저희 이런 말을 증명이나 하듯이 지난 7월 29일 강우풍 이사장 직무대행과 전직 이사가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이렇게 한 사건에 대해서 두 번씩이나 조합을 압수수색을 한 이유는 그동안 변호사들에게 잘 훈련이 되어서 혐의를 부인하던 20대 간부들과 또 20대 이사 감사 선거에서 500만 원씩 돈다발을 받은 대의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제기되었다는 그 신호탄이라고 보시면은, 이 사건에 관심이 많으신 조합원들은 그렇구나 하고 고개가 끄덕거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간매직 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때 조합원들에게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우리 조합원들이 차준선 씨가 19대 이사장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차를 팔면 3개월 이내에 이직금을 받을 수 있던 그 정책대로 다시 그대로 3개월 내에 받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으니까 계속해서 이 방송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우풍 이사장 대행은 다수 조합원들의 기대와는 달리 차준선 이사장이 하던 짓거리를 그대로 답습해서 또 이직금 TF팀을 구성했는데, 아마 강우풍 씨도 출마를 한다고 하니 제가 하는 말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우풍 캠프에서는 원래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낮아서 조직선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차준선에게 자리를 받은 본부장, 상조민원실장, 그리고 충전소장 등 다수의 직책자들을 이미 강우풍 자기 편으로 확보해 놓았으니까 무조건 당선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자신감에서 차준선 씨가 하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강우풍 씨나 신현 씨는 제가 왜 이 부분에서 신현 씨를 언급하는 이유는, 신현 씨도 제가 주장하는 할당금 부과 그 중단 요청에 동의를 하지 않고, 이 동의는 고사하고 신현 씨를 돕고 있는, 제가 이름을 밝히지를 않겠는데, 이모 전 이사장, 이분이 저희 할당금 부과 중단 주장에 대해서 저에게 직접 문자를 보낸 적도 있지만, 지금 저를 도와주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할당금 부과 중단이니 파산이 하는 그 이영식이가 이사장이 되면 조합이 망하니까 도와주지 말라고 했다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자문을 받는 신현 씨도 이직금 정책에 대해서는 강우풍 예비 후보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서 신현 예비 후보를 제가 끌어들여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강우풍 신현 이 사람은 13대 때부터, 이 사람들 이제 이력이라고 이래 쭉 나오잖아요. 그 대의원, 차장, 지부장, 감사, 부이사장 등 그 이사장을 빼고는 다 해먹은 사람들이니까 이미 이 자신들이 받을 그 이직금에 그 10배가 뭡니까? 아니 20배, 30배 이상의 그 돈을, 조합 돈을 다 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로만 뭐 이직금 해결이니 뭐니 하면 아주 심각한 척 하는 것이지, 그 35년 동안 그 할당금을 내기만 했던 전화, 그리고 평조합원들만큼 이렇게 분통이 터지고 억울한 생각은
전혀 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면 왜 다수 조합원들이 불만하는 할당금 6만 7천 원 부과를 새로운 이사장이 대책을 세울 동안만이라서 우선 중단을 하자는 것이 저희 주장인데, 강호풍 예비후보와 신현 예비후보는 무슨 생각으로 현 제도를 그대로 이어가면서 보완을 한다는 것인지, 이 두 예비후보들의 이러한 행보는 전 현직 간부들로 이 막강한 조직이 짜여져서 이미 그 사람들 생각으로는 당선이 확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괜히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서 그 고정표를 잃을 이유가 없다는 그러한 자신감에서 이대로 그냥 가도 문제없이 당선된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님, 이것이 이제 그 탈퇴자 그 고모 씨와 그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제 한 건이에요. 조합과 복지에 대해서 할당금 반환 청구 소송의 1심 판결문인데, 이 선고일이 언제냐 하면은 2023년 8월 9일입니다. 이 선고 날짜가.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요 선고일이 나와 있죠? 요 나와 있습니다. 잘 안 보시면.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하면 뭐 제가 이 장비가 그렇게 뭐 훌륭하지 않아요. 그냥 휴대폰에다가 제가 이렇게 찍는 것이니까. 전 전문 유튜버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피고가 둘입니다. 조합과 복지회. 원고는 이제 고모의 그 탈퇴자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이고요. 이분들 했는데 판결이 어떻게 났냐 하면은 조합은 책임이 없다. 복지회가 전액 이 할당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났어요. 왜 그런 이렇게 판결이 났냐 하면은 우선 그 조합은 복지회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므로 이사회가 그 이제 뭐 규정을 개정하고 조합의 이사회가 한 거는 전부 무효다. 그리고 여기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복지회는 별도의 규정을 정하고 거기에 임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합과 복지회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됐을 때 그 차순선 조합 측 차순선 이사장과 그 우리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이 같은 목소리로 판사님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조합을 믿고 복지회에 가입을 한 것이고 한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고, 차순선 역시 이거는 조합 기구에 복지회를 둔 것뿐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야 하는 것인데, 이 차순선이는 이 탈퇴자들에게 돈을 주기 싫죠. 그런 마음이고, 그리고 빨리 뭐 이렇게 먼저 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이렇게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 소송을 한 그 원고들도 돈만 받으면 됐지. 뭐 조합이 어떻게 됐든 간에, 기구가 어떻게 됐든 간에, 복지회에서 받든 조합에서 받든 하여튼 우리 돈만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이 사람들도 항소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과 복지회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다. 이런 판결이 이제 확정이 된 것입니다. 항소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그 감사가 누구였었나? 2023년 8월 9일 날 선고가 됐는데, 이 무렵에 우리 조합의 그 복지회의 그 미지급 금액이 3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는 조합과 복지회가 한 덩어리니까 좀 자산도 있고 이러니까 뭐 파산까지는 갈 이유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하지만은, 이게
별도라고 했으니까 갚을 능력이 없다. 채무 능력이 없다. 그게 안 되니까 그 민법에 따라서 감사인 그 신현 씨는 즉각 원래는 이제 그 이사가 대표이사 즉 말해서 차순선이가 파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차순선이가 파산 신청을 20대 이사장에 당선이 되려고 이렇게 6만 7천 원 정책을 썼으니까 이 신현 씨가 그 민법에 따라서 즉각 서울시에 보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를 않았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민법 67조에 보면 감사의 직무가 있는데 거기에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그 다음에 이사의 업무 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즉 감사는 이사장의 업무 집행을 그 상황을 감사하는 일이 그 직무입니다. 그리고 3.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해서 부정한 일이나 불미한 일이 발견됐을 때에는 이를 즉각 총회에 붙이거나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현 씨는 이 두 가지 다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신현 씨가 감사의 직무를 소홀히 했다. 또 그 한 사람이 있는데 신현 씨 입장에서는 왜 나만 갖고 그래 하겠지만은 그 감사 한 명의 감사는 이번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 때문에 예비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굳이 여기에 끌어들일 이유가 없다. 이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사장이 된다면은 그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때는 이 두 사람에게 다 묻겠지만은 지금으로서는 굳이 물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건 민법이 그렇다. 그런데 우리 조합은 말입니다. 사단법인이고 그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단법인은 이 민법을 준수해야 하며 그래서 민법에 근거해서 그 사단법인의 사규나 정강을 정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합도 여기에 민법에 근거해서 이 정강을 정한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민법에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민법 79조는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할 때에는 이 이사는 쉽게 말해서 그 차순선이는 지체 없이 파산 신청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1심 선고가 난 2023년 8월경에 차순선 이사장은 파산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데 할 리가 없으니까 신용감사는 그 당시에 차순선을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그때 신현 씨는 20대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이미 모든 그 전체 그 야권 후보들이 신현 씨를 추대를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물론 그때 야권에 결과적으로 진장은 씨라든가 서경원 씨라든가 뭐 박원석, 김성환 이런 분들은 이 야권 후보라고 하지만은 직책을 가지고 이름이 있는 드라마 조직에 이름을 있던 그 야권 후보들 저를 비롯해서 그 동부 지부장 박종환 씨, 이성민 강동 지부장인 그 이성민 씨, 천영훈 씨 뭐 이런 분들이 모두 양보를 하고 전병돌 그 노원 대의원 뭐 새마을구 이사장 이런 분들이 다 합심해서 그 신현 씨를 추대했었기 때문에 그 야권 후보에 걸맞게 파산 신청 그 서울시에 이러한 차순선의 잘못을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의무를 하지 않고 최근 들어서 뭐 이 이직금 사태에 대해서 차순선에게 그 감옥 간 사람에 대해서 뭐 반성을 하고 조합원들에게 사과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자기는 왜 자기가 사과를 이 사장을 나올 사람이니까 사과를 하고 그리고 이 사장에 출마를 하든가 뭐라 하라고 그래서 제가 질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1천억 원 이직금 사태의 주범은 차순선과 신현 이 두 사람이라는 것은 이 법적으로 민법이 증명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민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다 우리 공개적으로 알았으니까 새로운 당선되는 이사장은 즉시 법에 따라 파산 신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현 씨를 돕고 있는 참 진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모 전 그 이사장의 말처럼 이영식이가 이것을 뭐 성질대로 우선 새로운 이사장이 될 때까지 나올 때까지 이 불과를 중단하자고 하는 것은 이게 제가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법에 근거해서 그 민법 79조에 따라서 앞으로 파산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 우선 조합원들이 내는 7만 원이라도 손해를 덜 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강훈풍 직대가 지금 이직금 TF니 뭐니 하면서 또 여러 아주 회계사 법률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 돈 한두 푼 줘야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그 예산을 탕진하는 이 행위 역시 저는 배임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영식이가 어떻게 이 3개월 이내에 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그 1,000억 원 미지급금만 없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차순선 씨가 이사장이 되기 전 약 5년 전에 그때도 이직금을 갖다가 어떤 적립금이 있어서 이직금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300명이 나가면 300명에 대한 그 이직금을 그 남은 조합원들이 N분해서 걷어서 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새로 이 1,000억 원만 없다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1,000억 원을 어떻게 없애냐? 바로 그것이 파산 신청입니다. 파산 신청을 하면은 1,000억 원이라는 게 없어져요. 법적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조합원들끼리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합원들에게 원금을 보장하는 그러한 그 차원에서 그 조건에서 그 복지가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조합 산하에 가칭입니다. 퇴직연금 공제 이런 기구를 마련해서 그 남아있는 조합원들 전부를 가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금을 한다는데 가입 안 할 조합원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파산 신청에서 전부 제로가 된 상태에서 그렇다면은 이 탈퇴한 사람들도 없는 복제를 상대로 소송을 한 조합원들 역시 파산돼 없는데 어디가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소송 취하고 전부 다 이 새로 발족한 조합 산하에 가칭 퇴직연금, 이직연금 공제 여기에 이제 가입을 다 하면은 명실상부하게 약 한 3만 9천 명 이상이 될 것이 전 조합이 이제 거기에 가입을 할 것이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N분해서 풀어가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 그 이자를 그러니까 그 가산금을 없애는 대신에 이자를 장기 구속자들은 좀 덜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신규 가입자들 하는 사람들은 장기 근속자들은 예를 들어 20%를 한다면은 신규 가입자들에게는 30%를 주는 이런 제도를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30%, 20% 이걸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지금 복지법인에서 하고 있는 그 충전 사업이라든가 11층에서 하고 있는 양수도 사업 그리고 국철희, 천영호, 그 이성민 이분들이 지금 입법화 추진하고 있는 운동 활동을 하고 있는 콜비 거기에서 이제 일부를 이쪽 이직금으로 충당하는 그 회원들만 가입 회원들만 전체 조합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원들만 그 충당하는 방법 이 돈은 사실상 실현되기만 하면은
진짜 복지 충전 사업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수익이 많아질 겁니다. 이것이 더 발전이 되면은 우리 지금 큰 뭐 삼성이나 뭐 이런 회사에 그 퇴직연금 거기에 국민처럼 뭐 사주가 반을 내고 할당금 이제 할당금 얘기죠. 할당금에서 우리 조합이 반을 내고 나머지는 조합원들이 내는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처럼 이런 식으로 발전할 여지가 충분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약 5만 명만 뭉치기만 하면은 그러면 충전 사업도 더 활발해질 것이고 모든 사업이 제대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파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파산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이직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이제 키가 있는 것인데 이때의 새로운 이사장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이사장은 서울조합의 트럼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조합은 우선주의. 남아있는 트럼프가 미국민 우선주의로 하듯이 남아있는 조합은 우선주의로 이런 정책을 지금 제가 말한 정책을 세워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이직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직자들이 이제 조합으로 몰려올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잖아요. 복지회가 파산돼서 없는데 그러나 새로운 이사장은 이것이 전임 이사장과 뭐 사람들이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빚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그래도 이 전별금 이직금을 받지 못했으니까 법적으로는 우리 조합원이 아니지만은 저는 내가 만약 이사장이 된다면 저는 마음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여러분들을 갖다가 내 식구 내 조합원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 힘을 합해서 서울시를 두드립시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 가서 이제 그야말로 뭐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코로나 때 뭐 부지급 직원들이 우리 조합원들이 한 거는 이건 게임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매스컴에서 떠들고 이 매스컴도요 요즘 우리한테 그래도 떠들어줄 때 이걸 이어나가야지 찬스가 있는 거예요. 이어나가면은 이 서울시에서 협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가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행안 지분이 1조 몇천 넘게 간 자산 가치가 있는 거기 우리 26% 이상의 지분이 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뭐 우리 자산이 그래도 양천지부 건물, 마곡 충전소 건물 이런 모든 것이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지분 보증을 쓰든가 어떻게 하는지 이 문제에 자금을 좀 대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너들 보고 생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돈은 우리가 그 대신에 너희들 우리 서울시 운수사업법에도 나와 있으니까 목적 사업은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이 이익 사업을 영리 사업을 터치를 하지 말아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슨 충전 사업이라든가 양수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것은 당신네 서울시의 돈을 갚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조합원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터치를 하지 말아라 말이야.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이게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다. 그 세세한 것은 제가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이거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만이 이걸 할 수 있지. 아무리 지금 강원포 문세 이직금 TF팀 꾸려나가고 어쩌고 해봤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1,000억 원이라는 이 짐덩어리를 비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우리가 빚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복지회가 조합이 아무리 재산이 있더라도 복지회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파산 신청을 안 하는 것 역시 이것이 또 법을 어기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솔직한 얘기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합원님들 보시다시피 지난 이제 4월 달에 국회에서 1차 추경이 소상공인들에게 50만 원씩 지원된다. 이랬을 때 제가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이 사용처를 알아보니까 우리 개인 택시들은 쓸 데가 없더라고요. 나이가 대부분 많고 이랬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뭐 아들한테 해서 의료보험으로도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우리 LPG 충전 카드로 그것을 신청을 해서 카드로 그걸로 쓸 수 있게 하라.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걸 안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연한 기회에 연합회 전무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 양반이 나를 먼저 알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걸 왜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랬어요. 공무원 집단이라는 것은, 그래, 그분도 공무원, 국토부에서 나온 사람이더라고요. 전직, 공무원 전문인데 해봤지만은, 공문이 이미 위에서 장관 이렇게 결제 받은 걸 쉽게 뜯어 고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중집에서 정하기 전에 미리 가서 이렇게 담당자하고 우리 개인 택시는 이런 식으로 이게 LPG 가스를 쓸 수 있게 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당신들 일을 찾아서 해야 되지.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이랬더니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 그런데 이분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면서 활동을 한 것 같더라고. 일을 한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절차가 이렇게 어느 선까지 올라갔다 되는데 이거를 두고 또 후보들이 자기 진영에서 참모들이 자기 후보가 먼저 자기 후보가 자랑질을 하는데 나는 이런 부재 철폐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전부 다 가오풍이나 찬스 자기들 업적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은요 부재 철폐를 방해했었습니다. 제가 공익감사를 청구해가지고 서울시를 압박했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느냐? 나보고 노동갑 대표 물어보세요. 나보고 감사님 지금은 시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주주 차순선 이사장이 굉장히 서울시의 압박을 받고 이게 좀 불편하니까 이걸 좀 치아를 하고 다음에 무슨 소리야. 대주야 대주 하라비라도 내 감사를 내놓으니더라도 나 이 치아 못해. 내 이렇게 하면서 그걸 밀고 나간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서 대통령실 인수위원 앞에서 제가 그 대통령실에 보내는 그 공문에 이 개인택시 부재는 우리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일할 노동권을 박탈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할 때 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노동 선택의 자유를 침탈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헌법 가치를 지킨다? 여기에 반하는 이 정책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빨리 이것이 개인택시 부재 해제가 헌법 가치를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택시 대란을 해소하는 정답이다. 이렇게 힘입어서 또 조합 집행부도 할 일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걸 자기들이 다 했다고. 하여튼 나는 이걸 누가 했다 이게 얘기 아니라 이형식은 업권에 대해서만은 어떤 사람보다 내가 한 발 앞서 나가는 그러한 지혜와 추진력이 있다. 이걸 조합원들이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서울시를 움직여야지만은 끌어들여야지만은 이직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형식이라는 사람은 저 사람을 이사장을 시켜놓으면은 진짜 역대 어떤 이사장보다 일을 잘할 사람인데 그것만은 분명한데 저 사람 옆에는 사람이 없다. 응? 당선 확률이 5명이 나오면 5명이 5등도 채 못 들 사람이다.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혁명을 좀 일으켜보자. 이렇게 해서 이 계좌를 여기다가 해서 제가 돈에 욕심이 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10,000원씩만 저에게 보내주시면은 그 숫자가 돈을 내가 보냈으니까 저를 찍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선거혁명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일으켜보자. 이렇게 호소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한 조합원 일로 조합원들에게 돌아간 혜택 거기에 비해서 이형식이가 10,000원 이형식이 주는 거 그거 그렇게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마음은 있는데 이걸 실천을 옮기기가 참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이직금이 달린 문제 아닙니까? 몇천만 원이 달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과거의 선거대로 내가 충청도 사람이니까 충청도 후보, 전라도 사람이니까 전라도 후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저 이형식에게 힘을 주십시오. 10,000원을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곧 한 표를 주는 것이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우리 같이 선거혁명을 일으켜봅시다. 예, 마치겠습니다.